세 번째 신성한 비밀, 우주지성 깨우기. 소외감 혹은 갇힌 느낌으로 괴로워한 사람이라면 이 세 번째 신성한 비밀이 진정한 선물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에게 세상은 단연코 차갑고 무정한 곳일 수 있다. 희망을 갖고 꿈도 꾸고 싶지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포기해버린다. 하지만 꼭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 모든 걱정, 두려움,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고 우주지성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만 하면 답은 몇 분 안에 온다. 우주지성은 당신 마음속에서 하나의 아이디어로, 당신 몸에서는 치유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리고 외부 세상에서는 우연한 사건 혹은 단도직입적으로 인생의 문제에 대한 마법 같은 놀라운 해결책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인도에 이런 우화가 있다. 어느 작은 마을의 동물들이 모두 숲으로 산책을 가기로 했다. 말, 당나귀, 쥐, 돼지, 박쥐, 그리고 고양이 등 모두 집을 나섰다. 그런데 개가 마을회관에 사는 도마뱀이 없음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개는 다시 마을회관으로 뛰어가 지붕에 앉아있던 도마뱀에게 함께 산책을 가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도마뱀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다. 미안한데 난 갈 수 없어. 내가 이 지붕에서 내려가면 마을회관이 무너질 거야. 지금 내 배로 무너지지 않게 꽉 잡고 있거든. 두려움, 걱정,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어쩌면 이 무지한 도마뱀과 같을지도 모른다. 두려움이 더 큰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 반대로 놓아주는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우주와 연결되고 그때 길이 선명히 드러난다. 그럼 잠들기 직전 혹은 꿈속에서 하나의 번쩍이는 아이디어로 대답을 얻게 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모든 것이 명확해질 수도 있다. 아니면 친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고 동료가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있다. 우리 아카데미 졸업생 가운데에는 우주지성의 힘과 그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 다음은 영국에서 온 어느 의사의 이야기이다. 이 의사는 45세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암 수치가 굉장히 높다는 결과를 보고 충격에 빠졌다. 하지만 의사들은 어디서 암이 자라고 있는지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했다. 의사는 자신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아내와 딸들이 몹시 걱정되었다. 다른 여러 검사와 치료 후에도 암 수치가 내려가지 않자 이 의사는 뭐든 해보겠다는 심정으로 인도에 있는 아카데미를 찾아왔다.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의사는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자신이 그 도마뱀 같다고 느꼈다. 자기가 없으면 마을회관이 무너질 거라던 그 도마뱀 말이다. 의사는 자기가 일찍 죽게 되면 아내와 아이들이 살아가기 힘들 것이고 살아도 비참하게 살게 될 거라고 확신했다. 아카데미에서 7일을 보낸 후 의사는 죽음에 대한 자신의 강박적인 두려움을 극복했다. 그리고 가슴속 우주지성과의 강한 연결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렇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발견하였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모든 암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다. 연애소설 작가인 줄리는 2018년 에캄 세계평화축제에 참석했다. 에캄에서의 첫날 자신의 깊은 염원을 보라는 지시를 듣고 줄리는 병을 오래 앓고 있던 남자친구를 생각했다. 그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어.
그를 정말 사랑하지만 우리 관계가 그의 자유를 구속한다면 떠나보내야 할 거야. 에캄에 도착한 다음 날 난생 처음 쑤시는 듯한 통증을 온몸으로 느꼈다. 줄리는 그 통증이 남자친구가 묘사한 통증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처음으로 남자친구가 얼마나 만성 통증으로 힘들었는지 알게 되었다. 에캄에서 줄리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고 그것을 남자친구와 빨리 공유하고 싶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문제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줄리는 에캄에서 보았던 자신의 염원을 돌아보았다. 줄리는 남자친구가 통증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다. 자신이 그를 잃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다. 왜 줄리는 남자친구의 건강에 그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조건을 단 걸까? 줄리는 왜 신성과 거래를 해야 한다고 느꼈을까? 당신이 내 남자친구를 다시 건강하게 해주면 나는 내게 무엇보다 소중한 사랑을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왜 줄리의 우주지성은 한없이 베풀지 않고 선을 그을까? 마치 줄리가 어릴 때부터 탐식했던 이야기들이 희생 없는 사랑은 없다는 믿음을 주입한 것 마냥 그녀는 로맨스는 항상 절망으로 끝나기 마련이고 우주는 절대로 대가 없이 베풀지 않는다고 믿었다. 이제 줄리는 사랑과 건강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주지성의 신성한 비밀 덕분에 줄리는 벌을 내리는 우주라는 인식이 수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잘못된 선입견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주가 무한히 호의적임을 확신한 줄리는 남자친구와 함께 건강과 사랑 모두 만끽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바뀐 것은 미래에 대한 줄리의 비전만이 아니었다. 줄리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 상태 및 우주 지성과도 깊은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 그래서 불편한 일이 일어나도 더는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강요하지 않는다. 완벽한 파트너가 되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잘못될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행복해야 할 순간을 놓치지도 않는다. 걱정이나 두려움이 모두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불안한 느낌이 들어도 이제 세 번째 신성한 비밀에 의지하며 우주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리고 그 즉시 도움을 받는다. 따뜻함, 사랑, 연결되었다는 느낌이 들고 인생에서 일어날 그 어떤 난관에도 맞설 힘을 얻는다. 우주 지성과 연결되기 위해 놓아주기가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님을 꼭 기억하자. 놓아주기란 삶의 문제를 둘러싼 고통의 상태인 절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처벌에 대한 두려움 혹은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 죄책감에서 벗어남을 뜻한다. 고통의 상태가 우리를 서로 소외시키듯 우주 지성에 닿으려고 하면서 동시에 고통의 상태에 빠져 있다면 우주 지성의 힘은 늘 우리 손밖에 머문다. 의식의 아름다운 상태일 때만 우주 지성, 그 근원이 주는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느꼈던 처음의 끌림이 왜 사라지는지 묻는다. 한때 정신을 못 차리게 좋아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지루하고 짜증나게 하는 무심한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진정한 사랑을 약속하며 시작한 관계가 왜 이렇게 늘 씁쓸하게 끝나버릴까?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서로 더는 끌리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각자 자기 집착 상태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쉽게 단절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가 문제야. 난 잘못이 없다고. 상대가 조금만 더 배려할 줄 알았더라면, 조금만 더 책임감이 있었더라면, 조금만 더 로맨틱했다면, 그럼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을 거야.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가? 가장 소중한 관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갈구하는가? 편안함? 인정? 즐거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양하다. 하지만 우리 뇌와 심장과 몸이 기본적으로 열망하는 것은 연결의 아름다운 상태이다. 단순한 끌림을 넘어서서 사랑과 연결을 지속하려면 반드시 분리해서 연결로 우리 의식 상태를 바꾸어야 한다. 습관적인 자기 집착을 깰 때 타인 중심적 의식의 힘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되면 타인은 이제 낯선 사람이 아니다. 타인이 느끼는 것을 우리도 느끼기 시작하고 그에 따른 즉각적인 대응, 즉 사랑이 가능할 테니까 말이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삶의 신기루만 쫓는 사막의 방랑자와 같다. 아름다운 연결의 상태로 깨어나지 않으면 사랑은 유지될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복잡한 관계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상처를 받고 실망했다고 해서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 관계에서 저 관계로 상처 입은 의식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예상치 못한 이상한 문제들이 계속 터질 것이다. 과거 관계에서 겪었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같은 패턴을 반복하며 더 큰 드라마와 문제의 위험 속으로 달려들어가게 된다.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행동이나 사건이 하나라도 터지면 매우 위험하고 파괴적인 쳇바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때로 우리는 이전 관계가 남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서 혹은 외롭고 따분해서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 새로운 관계가 주는 신선함 덕분에 그 상처와 외로움을 한동안은 잊겠지만 새 관계에서 예전의 존재 상태로 빠지기는 시간 문제이다. 관계는 불행을 끝내기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다. 당신 존재를 온전히 공유하기 위해 시작하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는 영적 비전이라는 첫 번째 신성한 비밀을 밝혔다. 영적 비전이라는 강한 기반이 구축된다면 관계도 진화하고 발전한다. 관계는 상대의 존재 상태에 대한 비전을 서로 공유할 때만이 그 모든 실망과 문제를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다. 영적 비전은 셀 수도 없이 많은 결혼이나 우정이 깨지는 것을 지혜롭게 막았고 부모와 아이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했고 많은 조직에서 진실로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냈다. 영적 비전에 기반한 관계가 아니라면 어둠을 틈타 그림자 두 개가 조용히 그 관계에 침투해 분리와 분열을 낳을 것이다. 바로 상처의 그림자와 권태의 그림자이다. 이제 이 두 그림자의 올가미에서 벗어나 영적 비전의 빛으로 나아가자. 앞에서 우리가 영적 비전은 내면 상태를 위한 비전이라고 정의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이 내면 상태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만드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 이제 질문을 하나 해보겠다. 당신은 단순한 파트너, 친구 혹은 리더가 되고 싶은가? 아니면
기뻐하고 충만한 파트너, 친구 혹은 리더가 되고 싶은가? 이것은 진지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영적 비전이 없으면 모든 일에 스트레스를 부르기 때문이다. 최고의 관계 속에 있고 최상의 성취를 했을 때조차 전혀 기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사람은 스트레스 상태 혹은 아름다운 상태, 이 두 존재 상태에만 있을 수 있다. 지금 아름다운 상태에 있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상태에 있다는 뜻이다. 관계를 위해서 당신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첫 번째 기념일 혹은 25주년에 어디서 축하할 것인가가 아니다. 그날에 누구를 초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도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 바로 그날 이전의 하루하루, 그리고 그날 이후의 모든 날에 어떤 의식 상태로 상대를 대할 것인가이다. 당신은 단절된 상태에서 사는 게 괜찮은가? 아니면 아름다운 의식 상태에서 서로를 위해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해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느끼고 싶은 사랑의 비전이 있는가? 서로의 인생에 매일 기쁨을 공유하고 싶다는 비전이 있는가? 무엇을 하느냐만큼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단순히 누구누구의 파트너가 아니라 누구누구의 사랑하는 파트너, 교감하는 파트너, 행복한 파트너가 될 수 있겠는가? 아름다운 의식 상태에서 소중한 사람의 내면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당신의 영적 비전이다. 이런 영적 비전을 갖고 싶다면 이렇게 자문해보자. 나는 어떤 상태에서 살고 싶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살기 바라는가? 사랑하는 사람의 내면 상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운 상태로 만들 수 있는가? 연결의 아름다운 상태에 있다고 해서 상대의 기대를 끊임없이 충족시켜 주는 것도 우리 문화가 미덕이라고 하는 늘 상대의 필요를 기계적으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받기 위해서 주는 것도 물론 아니다. 연결은 희생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다. 단지 존재 상태일 뿐이다. 연결이 기반인 관계라고 해서 늘 서로에게 동의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관계라도 화날 일도 겁낼 일도 생기고 외로울 수도 있다. 다만 연결이 기반인 관계에 있다면 분리의식이 일어날 때 그걸 해소할 수 있고 그럼 다시 연결 상태가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연결의 아름다운 의식 상태에 있다면 관계는 곧 기쁨이다. 삶 자체가 즐거운 경험이다. 이런 사랑을 우리 인생에 초대한다면 우리는 이제 상대에게서 분리를 느끼지 않아도 된다. 그와 나는 물론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깊이 연결되어 있다. 기쁜 상태로 오롯이 현존하며 상대의 모습을 봐줄 때 당신도 상대도 내면이 밝아진다. 사랑과 연결이 꼭 연인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사랑과 연결은 친구, 자식, 손주, 고객, 심지어 처음 본 사람과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 상태이다. 연결된 상태에서 삶은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 연결로 나아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때 사는 삶이 진정한 삶이다. 누군가 슬퍼하거나 즐거워할 때 진심으로 같이 있어주는 것,
이것이 당신이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이 파트너를 느끼고 있음을 느낄 때 비로소 관계 속 치유가 시작된다. 연결의 아름다운 상태에서는 거리감이 눈 녹듯이 사라진다. 이렇게 연결된 상태로 자식, 친구, 부모, 형제 옆에 있어주는 것이 연결된 공동체를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하다. 함께 일하는 사람을 위한 영적 비전을 발전시켜 나가면 그들과 분리될 수 없음을 느낀다. 연결의 아름다운 상태에서는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문화가 가능하다. 여기서 영적 비전이 더 커지면 지구와 연결되어 있음도 감지하게 된다. 지구는 당신의 일부이고 당신은 지구의 일부이다. 영적 비전이 커지면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심이 생긴다. 그리고 더 확장된 영적 비전이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 다른 존재들과 관계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게 된다. 그럼 이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된다. 인간 의식에는 사랑하고 연결하고 다른 존재들과 하나가 될 잠재성이 있다. 경계를 모르는 사랑, 하나임이 완전한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삶, 우리 뇌, 우리 몸의 잠재성이자 목적이다.